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름은 원래는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렇게 해서 같포순이라고 줄여서 부를 거예요. 자, 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돼 있어요.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있으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 여기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A, B, C를 나열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나열을 기본 기준으로 좀 잡죠. 왜냐면 순열이니까. 그래서 A, B, C를 나열하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6가지는 3팩토리얼을 통해서 나온 경우가 되겠죠.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A, A, C였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A랑 B가 그 같은 것이었다면 나열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A, C, A,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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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C, A, C, A, A, C, A, A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B 자리에 있던 걸 다 A로 바꿨습니다. B 자리에 있던 걸 A로, B 자리에 있던 걸 A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다는 순열은 그냥 하나가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AAC라는 친구 두 개가 겹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겹치는 짝이 몇 개가 더 있나요? 뭐 요렇게도 겹치죠? 그쵸? 지금 이제 겹쳤습니다. 어떻게 겹친 거냐면 B를 A로 바꿨기 때문에 B를 A로 바꿔서 B 자리에 있던 게 A가 됨으로써 A와 B가 순서의 관계에 대해서 달랐던 경우. 내가 지금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A, B가 여기 두 개의 예시를 보면은 그냥 둘이 바뀌어 있죠. 근데 이 둘이 같아진다면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열된 경우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어떻게 세워줘야 돼? 하나로 취급을 해줘야 합니다. 취급을 하나로 해줘야 돼요. 그럼 하나로 취급해주는 것만 딱 남겨보면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절반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 절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B를 A로 바꾼 순간 A와 B의 순서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A가 B가 됐는데 그 둘을 바꾸는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어. 그쵸?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되게 단순해요. 어떤 순열을 쭉 나열을 한다 치고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순서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제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순서에 맞는 그 순열의 수를 나누어 주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말이 계속 꼬이는데 그냥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세요. A, A, B, B, C가 있어. A, A, B, B, C. 그러면 이것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을 해주고요. 이 A랑 B랑 B는 5팩토리얼이라는 숫자 안에서는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5개를 나열하는 걸 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안 바뀌죠. A랑 A를 바꿔봤자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A들에 대한 순서 2팩토리얼과 B에 대한 순서 2팩토리얼을 나눠줍니다. C는 안 나누나요? 라고 하면 C는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다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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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D라고 하면 전체는 총 몇 개인가요? 8개라서 8 팩토리얼 해주고요. 같은 것이 A는 서로 몇 개가 같아요? 3개가 같으니까 3 팩토리얼을 나눠주고 B는 2개가 같으니까 2 팩토리얼, C도 2개 같으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볼 텐데요. 얘는 계산을 할 때 5, 4, 3, 2, 1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뭐 120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0이 나오게 되고요. 30.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몰라. 이거 계산 잘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진짜 같은 걸 찾아서 그 개수만큼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뭐 뭐랄까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A, B, C, D가 있는데 A는 C보다 반드시 앞에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C보다 반드시 앞에 있다. 그럼 이 경우에 대한 예시를 몇 개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C, B, D로 나열이 되던가 A, B, D, C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A랑 C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A는 반드시 C보다는 앞에 있는 라인에 있어야 돼요. B, A, D, C도 괜찮은 거예요. A가 C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C는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A랑 C랑 자리를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C가 A보다 앞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A랑 C는 자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같은 것으로 취급.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4팩에다가 A는 C보다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되니까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2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마 나열을 해보면 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도 그 정해진 순서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준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A가 C보다 반드시 앞에 있다는 얘기는 A랑 C가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번, 4번이어도 되고 1번, 3번이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고 나와 있고 요거를 그냥 아래에 있는 예시를 좀 보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쭉 갈게요. 자, 최단 거리의 수는 문제로 만나봅시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다 이해가 될 거라서 그냥 보면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제를 보고 요 세 문제를 한번 풀고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자, 36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11122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 그러니까 저 11122를 사용할 거죠. 근데 그 중에 홀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사실 홀수가 어때요? 맨 뒤가 결정하는 게 홀수인데 1밖에 없죠. 1. 그러니까 맨 뒤는 무조건 1이어야 돼. 1. 그러면 앞에 4개는 뭐냐면 2를 2개, 1을 1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됩니다. 1을 2개죠. 미안합니다. 1을 2개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1을 2개, 1을 2개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2개씩 있는 거예요. 따라서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가지 있어요. 자, 37번 한번 해볼게요. 37번. 37번은 0, 1, 1, 1, 2, 2, 3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숫자 중 짝수를 물어보네요. 짝수는 앞에 있는 숫자 제외하고 마지막이 0이거나
2여야 되죠. 그러면 0인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0인 경우는 앞에 0을 빼고 1 3개, 2 2개, 3 1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6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2가 맨 뒤면 앞에가 2 하나가 빠진 거니까 0, 1, 1, 1, 2, 3이야.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맨 앞에 0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0, 1, 1, 1, 2, 3을 이용해서 앞에 6자리 숫자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앞에 6자리 숫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 문제는 꽤나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맨 앞이 0이 안 되니까 이 맨 뒤에 2가 오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이제는 맨 앞에 뭘 넣어? 맨 앞이 문제니까 맨 앞에 1이거나 맨 앞이 2거나 맨 앞이 3인 경우를 다 골라주면 됩니다. 맨 앞이 1이면 이 뒤에는 숫자가 몇 개 남는 거예요? 숫자가 5개 남는 거예요. 1, 1, 0, 2, 3 1, 1, 0, 2, 3이니까 5팩에 2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가면은 0, 1, 1, 1, 3이 되니까 5팩에 3팩이 되고요. 3이 갈 때도 5팩에 3팩이 돼요. 5팩에 3팩.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고요. 이 문제를 6건의 확률로도 풀 수 있는데요. 이 6건의 확률로 아마 답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지를 펴서 한번 다시 보면 이해가 또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8번 112233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근데 몇 자리? 4자리. 자, 3의 배수는 3의 배수 판정을 이용해야 되죠.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이면 됩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3. 그러니까 다 더해서 3이 돼야 돼요. 그럼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게요. 4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여기 오는 애들이 다 더해서 3이어야 돼. 3. 그러면은 3인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다 더해서 3인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4자리니까 절대 없죠. 다 더해서 6인 경우를 찾아볼까요? 6인 경우 6인 경우는 1, 1, 2, 2가 있고요. 1, 1, 2, 2 밖에 없네. 1, 1, 2 밖에. 자, 세 번째 각 자릿수의 합이 9인 경우 1, 1 이거 안 되고 1, 1 안 되고 1, 2, 2, 3은 되나요? 1, 2, 2, 3 안 되네요. 1, 2, 3, 3밖에 안 되네. 1, 2, 3, 3 3, 3 그리고 2, 2, 2, 3이 되네요. 자, 요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1, 1, 2, 2를 나열하고 1, 2, 3, 3, 2, 2, 2, 3을 나열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1, 1, 2, 2는 4팩에 2팩, 2팩. 1, 2, 3, 3은 4팩에 2팩. 2, 2, 3은 4팩에 3팩. 요걸 다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2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에 조건이 주어진 수열의 수.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매스매틱스에서 m과 a와 t와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양 끝에 m이 오도록 하는 거니까 양 끝에 m이 오면 m 땡땡땡땡땡땡 m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m자를 지워주고 그럼 여기 남는 게 뭐냐면 a 2개, t 2개. 근데 이거 좀 너무하다.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럼 그 숫자들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너무한 문제네요. 자, 40번. 인터넷에 있는 거 양 끝에 모두 t가 오지 않도록 이번에는
t가 오지 않도록 나열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t가 오지 마라. 근데 모두 오지 말아죠. 모두 오지 마라. 모두. 그러니까 t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t는 무조건 가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빼주면 되죠. 빼주면. t가 모두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t 땡땡땡땡땡땡 t인 경우를 제외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체는 8 팩토리얼에 겹치는 게 뭐예요? 2NNTT가 겹치네요. 그쵸? 8 팩토리얼의 전체는 8 팩토리얼의 2팩, 2팩, 2팩이고요. 그 다음에 TT가 오게 만들면 6팩에 2팩, 2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5040에 빼기 720에 4로 나눈 180 그러면은 4860이 되겠네요. 41번 캘린더에 있는 문자를 자음끼리 이웃. 자, 요거는 하나만 알려줄게요. 영어에서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입니다. 나머진 다 자음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각자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 아까 했던 거죠? 순서가 정해진. 이번에는 4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4개를 같은 것을 취급하면 됩니다.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테크닉에서 TNI는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하니까 TNI는 어떤 같은 미지의 수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T랑 N이랑 I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구하면 9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겹치는 게 또 있나요? 테크닉 TNI 2가 겹치네. 2가 같으니까 2팩까지. 자, 스터디에서 D가 Y보다 앞에 오도록. 그러니까 D랑 Y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팩에 2팩, 60까지네요. 자, 해피니스에서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을 해라.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모음부터 빼자. 모음. 그리고 자음. 모음이 하나 더 있네. 이까지. 자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모음과 자음이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를 나열을 할 건데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려면 모음과 자음을 같은 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9가지는 아니고 9개의 문자가 모두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입니다. 경우의 수가 1. 그런데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됐다고 쳤을 때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대충 이 순서예요. 근데 이 모음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음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음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3팩, 자음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는 6팩에 2팩, 2팩이에요. 그쵸? 그래서 3팩 곱하기 720을 4로 나눈 180이니까 6 곱하기 180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얼마야? 1080이죠. 1080. 어렵지 않죠? 자, 최단거리에 가는 수 해봅시다. 최단거리. 자, 최단거리의 수는 우리가 조금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최단거리의 수는 이거 그냥 다 같은 거라고 해줘. 간격. P에서 Q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해라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왼쪽이나 아래로 한번 꺾는 순간 절대 최단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뒤돌았다가 가는 거잖아. 절대 최단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방향에 있는 두 가지 방향만이 나한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R, 위로 가는 걸 U라고 해볼게요. right와 up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도달하죠. 근데 있잖아. 이렇게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되고요. 위로 3번 가야 돼요. 이해되죠? 그쵸? 그러니까 3번과 3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 R 3번과 U 3번이 꼭 있어야 합니다. R 3번과 U 3번. R 3번과 U 3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경우는 R, U, RU예요. 이해가 될까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위, 오른쪽, 위, 오른쪽.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은 UR, RR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P에서 Q까지 도달을 하려면 R 3번과 U 3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R 3개와 U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최단거리의 수가 돼요. 즉 최단거리로 가는 숫자는 이렇게 됩니다.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는 형태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로 칸수와 세로 칸수의 합이랑 밑에는 가로 칸수, 세로 칸수의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법 말고 했던 게 있죠. 기억을 하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3칸짜리 그어야 되네. 3칸을 그어볼게요. 여기가 여전히 P고 Q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봤을 겁니다. 111, 111.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들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이 지점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 경우는 하나. 위로 한 칸 가면 이 지점으로 가는 거지. 그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 대각선, 이웃한 곳에 적힌 숫자를 합쳐서 여기다가 적었었어요. 2라고 적으면 되겠죠. 2. 그러면은 이 점에는 왜 2라고 적냐 하면 오른쪽 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위 오른쪽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2개가 돼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계속 숫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는 3이에요. 왜 3이냐 하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3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숫자들을 다 더하면서 적어주면 됩니다. 더하면서 적을게요. 그럼 최종 목적지는 20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경로 찾기의 순열과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는 다른 상황을 요구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C를 거쳐서 가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를 찾아요.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찾아서 경우를 곱하면 됩니다. C를 들렸다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는 C 지점을 거치지 말라고 하네요. C 지점을 거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서 C 지점을 지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됩니다. 제외. 그래서 일단 전체를 구해볼게요. A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9 팩토리얼,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면 C를 꼭 지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C로 가볼게요. C로 가는 건 오른쪽 위니까 4팩에 2팩 2팩 다시 C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 위에요. 즉 5팩에 2팩 3팩 이렇게 됩니다. 이게 C 지점을 지나는 거니까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이거는 답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자, 요걸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 경로의 수를 구해라.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 잘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그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러면은 B까지 가는 걸 대체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B까지 가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약간 세이브 포인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체크 포인트. 그 체크 포인트를 찾으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강 설명하고 수업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 체크 포인트가 여기랑 여기입니다. B까지 가는 경우 중에서 저 4군데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반드시. 저 4군데 중에 하나를 안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를 체크 포인트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되는데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여기까지 간 거 계산하고 여기나 여기 2개를 계산하고 다시 B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아마 납득이 안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이 파란 색깔을 동그라미 쳐서 알려준다는 건 이 파란 색깔이 가장 간단한 체크 포인트라는 거죠. 그쵸? 근데 아직은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걸림돌이야. 그러면은 이 비어있는 부분에 붙어있는 녀석들이 가장 간단한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만약에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원래 지날 수 없죠. 빨간색 부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걸 구해.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났다고 치고 구한 거를 빼는 거야. 그 방법이 여기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가운데에 있는 곳을 지났다고 치고 그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아마도 요 위에 있는 풀이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사실 나도 여러 번 가르쳤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서 가르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위에 있는 이 케이스, 체크 포인트를 찍는 이 케이스는 방법만 살짝 알려줄게요. 이 체크 포인트는 항상 우리한테 곤란한 위치인데 가고자 하는 방향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점을 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학적으로 그래요. 다 그려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교육적으로는 다른 풀이가 더 좋죠. 요 가운데에 길이 있다고 치고 하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까 숫자를 썼던 그 방법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나는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다 1이겠죠. 1, 1, 1, 1이에요. 이제 숫자를 하나씩 적는 거야. 2, 3, 4, 5. 자, 여기도 3이겠죠. 3.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에요. 10. 그럼 이제 여기가 15예요. 15. 그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7이죠. 7. 그 다음에 보세요. 2점에 대한 수는 얼마일까요? 2점에 대한 수. 2점에 대한 수는 5입니다. 5. 왜 그러냐면요. 2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서 위로 한 칸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를 더해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딴 거 더 할 게 없어.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법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2점은 어떻게 될까요? 2점은. 2점은, 2점이 아니라 2점은 어떻게 될까요? 2점. 2점도 마찬가지죠. 10개입니다. 10개. 왜냐면 왼쪽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해봅시다. 25. 그리고 여기 점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40. 여기는 11. 여기는 18. 여기는 26. 여기는 얼마야? 18이라 했지. 44. 여기가 66. 여기가 110이 됩니다. 110. 그러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길에 대한 걸 더하지 않는 저 빨간색 길들을 좀 조심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맛이 좀 가가지고 설명을 충분하게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길을 세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가운데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고요. 수업 때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봐도 괜찮아요. 자, 이 호수 한번 해봅시다. 호수.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호수한테 막혔어요. 위로 갈까요? 위로. 위로 가서, 자, 요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네요. 그쵸? 요 지점도 한 가지. 요 지점은 두 가지. 따라오고 있나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네 가지. 자, 세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 자, 요 지점으로 가는 거 조금 특별한 포인트는 그냥 찍을게요. 여기는 6개입니다. 왜냐면 왼쪽에서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6. 여기도 16이겠죠.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16이야. 그 다음 내려왔으니까 16. 최단거리잖아요. 최단거리. 그쵸?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유지가 되겠죠. 16개로. 그럼 여기가 32, 여기가 48. 됐어요? 여기도 32. 그럼 여기가 80, 80, 80. 그래서 총 80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도달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종합을 좀 해주자면, 그러니까 도달하기 위해서 수를 더할 건데 더할 수 없는 구역들이 있어요. 호수에 막혀서 못 간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도 한 가지밖에 없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은 따로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찾아오면 되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는 여기까지 합시다.